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와 러시아어 리딩의 이사도라입니다. 오늘도 러시아어로 날짜 읽기 파트 2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날짜를 읽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명칭들을 한번 알아봤죠. 년, 월, 일, 요일 이렇게요. 오늘은 часть вторая. 조금 더 심화된 걸 한번 적용을 해볼 텐데요. когда, 언제라는 질문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언제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뭐 언제, 뭐 몇 년도에, 몇 월에, 무슨 요일에 이렇게 한국어로 따지면 에자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러시아어에서는 격이라는 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조금 더 대화를 할 때는 좀 그죠? 많은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차근차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몇 년도에 자, 연도부터 한번 해 볼까요? 몇 년도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하려면 전치격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전치격. 전치격. 그래서 일단 w를 써 주시고 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해당 연도를 얘기하신 다음에 근데 서수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서수를 적용해서 하시는데 그 어미 끝을 의랑 소프트 사인이 있던 그 자리를 그 빼시고 이제 옴을 넣게 되는 거죠. 그쵸? 옴을 넣고 이게 형용사 그 전치격 어미거든요. 그래서 옴을 넣으시고 그다음에 연도에 해당하는 곧이라는 이 단어를 또 바꿔줘야 돼요. 끝에 우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은 가두가 됩니다. 가두. 강세가 이 우에 있어서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이 이렇습니다. 이 틀 안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는 1984년에 태어났다를 러시아어로 얘기하고 싶으면 이 한국어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1984년에 이 애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전치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Он родился в 1984 году.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로 직역을 하게 된다면 그는 1984번째 해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번째. 그래서 이 끝에가 이가 이제 으로 바뀌었고요. 곳이 가두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숫자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1635년에 어떻게 얘기할까요? В 1635 году. 그쵸? 그냥 삐아찌가 아니고 삐아땀 가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이픈이 있고 이제 옴자로 제가 이렇게 일일이 썼잖아요. 근데 사실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쓰거든요. 텍스트를 볼 때나 그러니까 보통 글을 보시면 보통 이렇게만 써 있어요. 옴이 이렇게 굳이 안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일일이 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뜨리짜삐아땀가도 이렇게 됐고요. 자, 이번에 별표가 쳐져 있죠, 여기는. 1770년 어떻게 얘기할까요? В 1770가도 이렇게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50, 60, 70, 80은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된다고 했죠. 중간에 그냥 삐띠샷 이게 아니고 삐찌지샤트, 뭐 쉬찌지샤트 이게 이자가 들어간다고 했죠. 서수에서는.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전치격 이 격이 끝에가 이제 살짝 바뀌었다 뿐이지 이 중간에 이자가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티샤심소 시미지샤땀가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가 볼게요. 1230년에 в 1230 году. 그렇죠? 30. 30번째. 이 번째라는 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2000년. 저번에 우리가 2000년을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죠? 드비에 뜨이시치가 아니라 그랬죠. 200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누북 뜨이시치느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누북 뜨이시치느. 그러면 이 의를 또 빼고 옴을 넣어서 그죠? 적용을 해서 얘기해 보면 전치격으로 누북 뜨이시치남가도 이렇게 되는 거죠. 누북 뜨이시치남가도 옴이 붙었고요. 자,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라고 하고 싶으면 다시 드북이 아니고 이제 드비에 뜨이시치 원래대로 간다고 했죠. 드비에 뜨이시치 드와ца 스피에로밤 가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연도를 우리가 전칙격으로 브, 까꼼, 따가두 이렇게 옴, 우, 이 틀을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몇 월에 를 한번 살펴볼게요. 몇 월에도 똑같습니다. 애자가 들어가죠? 그럼 격이 바뀐다는 뜻인데 이때도 년과 똑같이 전칙격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v를 얘기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 월을 얘기를 하시고 그 끝이 이 예로 바뀐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전칙격이 근데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쵸? v가 있고, 뭐가 있고, 끝에가 얘가 온다.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전칙격이죠. 근데 이제 강세에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 차시 삐에르고요. 파트 1에서 그 1월, 2월, 3월 쭉 우리가 했잖아요. 인발, 피브랄 뭐 쭉 했잖아요. 근데 그때 강세가 정확히 어디부터 썼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확하게 어디에 각각 붙어 있는지. 음.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그건 일단, 제쳐두고, 1월에부터 12월에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1월에, 윈바리에, 2월에, 우피브랄리에, 3월에, 우마르체, 4월에, 우아프리엘레, 5월에, 우마이에, 6월에, 위유니에, 7월에, 위유일레, 8월에, 우아우구스체, 9월에, 우신치브리에, 10월에, 우악치브리에, 11월에, 우나이브리에, 12월에, 우지까브리에. 그죠? 조금 특이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제가 별표를 살짝 쳐놨는데 원래 1월이라는 표현이 뭐였죠, 여러분? 연발, 그죠? 연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세가 어디 있었나요? 강세. 연발. 이 아예 있었단 말이에요. 연발, 그죠? 근데 1월에라고 할 때는 강세가 이 끝으로 가요. 윈바리에, 그죠? 윈바리에. 2월도 마찬가지예요. 피브랄 원래 아예 있었거든요. 피브랄. 근데 끝으로 갔습니다. 피브랄리에, 그죠? 그다음에 3월은 원래 어디 있었죠? 마르트. 원래 아예 있었어요. 그죠? 뭐 모음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마르트.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마르치. 강세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까 1, 2월은 뒤로 갔는데 얘는 또 그대로 있어요. 4월은 그죠? 바프리엘리. 얘도 가만히 있어요. 원래 아프리엘리였죠? 자, 5월 마이에 똑같죠? 6월, 7월, 8월 그냥 똑같아요. 그죠? 이율, 아우구스트 이랬죠? 기본형이. 그래서 6월에, 7월에, 8월에 할 때도 위율예 그대로예요. 강세가 움직이지 않아요. 와부고스제. 근데 자 9, 10, 11, 12월도 이제 1, 2월처럼 끝으로 갑니다. 강세가. 원래 9월이 뭐였나요? 신짜브르. 그죠? 신짜브르. 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야에 강세가. 그죠? 신짜브르였단 말이에요. 신짜브르. 근데 9월에라고 할 때는 신찌브리에 이 끝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정말.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러시아어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소한 부분이 좀 이게 확립이 안 되고 어디 썼지? 강세가 어디 썼지? 약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점점 이제 약간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점점 이제 말하기에 자신감이 없게 돼요. 이 강세를 똑바로 잡지 않으면. 그래서 신찌브리에 그죠? 10월도 악자브였거든요. 원래 악자브 이하에 있었어요. 근데 왁지브리에 이게 뒤로 간다고요. 11월에도 우나이브리에 12월에 우지까브리에 그죠? 뒤로 간다는 거죠. 뒤로. 그래서 이 부분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9, 10, 11, 12, 1, 2는 이제 강세가 다 뒤로 간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며칠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몇 년에 몇 월에라는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그때 우리가 어떤 격을 썼었죠? 전칙격을 썼었죠. 그런데
며칠에라는 표현을 얘기할 때는 별표 3개를 써 놨죠. 생격을 씁니다. 생격. 며칠에. 이 일은 무조건 생격입니다. 이 생격이라는 거는 어미가 어떻게 변하죠? 형용사 생격. 남성. 그치? 오고나 예고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1일이라는 표현이 삐에르버야. 그죠? 삐에르버야. 그 중성 오예였는데 그 오예가 빠지고 오고가 붙어서 삐에르바바가 된 거고요. 그죠? 2일이라는 표현이 후타로예였는데 오예가 빠지고 후타로와 이렇게 된 거고. 그죠? 그래서 1일에부터 31일에라는 표현까지 제가 쭉 한번 읽고 그다음에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에 삐에르바와 2일에 후타로와 3일에 트리에치에와 4일에 치투비오르타와 5일에 삐아타와 6일에 슈스토와 7일에 시드모와 8일에 와시모와 9일에 지비아타와 10일에 지시아타와 11일에 아지나츠타와 12일에 드비나츠타와 13일에 트리나츠타와 14일에 취뜨르나츠타와 15일에 it나츠타와 16일에 시스나츠타와 17일에 심나츠타와 18일에 восемнадцатого 19일에 девятнадцатого 20일에 двадцатого 21일에 двадцать первого 22일에 двадцать второго 23일에 двадцать третьего 24일에 двадцать четвертого 25일에 двадцать пятого 26일에 двадцать шестого 27일에 двадцать седьмого 28일에 двадцать восьмого 29일에 двадцать девятого 30일에 тридцатого 31일에 тридцать первого 네,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최대한 많이 소리내서 읽는데 강세에 유의해서 읽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각기 달라요. 삐에로와 여기는 второго 여기는 третьего 여기는 четвертого 여기는 пятого шестого 그죠? 6, 7, 8은 또 이 끝에 그죠? седьмого, восьмого 근데 9는 또 девятого, десятого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강세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도 한번 이 강세를 좀 무시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짝 예시를 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때 또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 며칠에는 항상 이 오고로 끝난다는 거, 생격이라는 거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요일 표현으로 넘어가죠. 그냥 무슨 요일이 아니고 무슨 요일에 월요일에 수요일에 애자가 들어갈 때 이때는 와 네, 각기 달라서 너무 짜증나죠. 이땐 또 대격이에요, 대격. 아까 며칠에는 생격이었고, 그죠? 몇 월에 몇 년에는 전치격이었는데, 무슨 요일에는 또 대격이라니. 와, 네. 괜찮습니다. 원래, 러시아어를 하다 보면 몇 번씩 이렇게 멘탈이 무너졌다가, 또 다시 정신을 차렸다가, 이런 걸 반복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요일 표현을 기본 명칭을 배워봤잖아요. 근데 성이 한 가지던가요? 아니죠.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고 중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성과 중성에서는 우리가 대격을 사용할 때 어떻게 끝이 바뀌게 되죠? 안 바뀌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와요. v 일단 써주시고 대격을 할 때 그리고 이 요일을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남성과 중성은. 그리고 여성일 때는 끝에가 아로 끝나면 여성이죠. 그때는 이 아가 우로 바뀝니다. 그게 대격이죠 지금. 여성 대격. 그럼 이걸 적용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월요일에
월요일에 뭐라고 하죠?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понедельник. 예. 그래서 이 v와 이 빼가 겹치기 때문에 약간 얘가 F처럼 돼요. 발음이. В понедельник. 근데 유의할 점은 이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더라도 в понедельник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연결해서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в понедельник. 그죠? 거의 안 들려요, 사실 얘는. 자, 그다음에 화요일에 во вторник. во вторник. 얘도 이제 대격인데 남성이라서 그죠? 끝이 안 바뀌었죠. 뭐 끝에 뭐가 오지 않죠. 근데 여기 오가 붙은 건 왜 그런가요? 이 자음이 세 개가 겹쳐서 그래요. v 때 이거를 이제 오가 없으면 v토르니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를 넣어줘서 vaf토르니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다음에 수요일에 우스리에도 우스리에도. 자, 이 부분. 자, 수요일이라는 명사가 성이 뭐죠, 여러분? 여성형이에요, 그죠? 끝에 아가 그죠? 아로 끝나기 때문에 여성형인데 발음 혹시 강세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스레다, 스레다. 끝에 있었단 말이에요. 스레다. 그런데 수요일에라고 할 때는 스리에도 이 중간으로 온다는 거죠. 중간으로. 그래서 강세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유의를 해야 된다. 수요일은. 네, 이렇게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스리에도. 그리고 역시나 이 v가 잘 안 들려요. 연결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스리에도 이렇게. 그다음에 목요일에 вчетверг, вчетверг. 이것도 이제 그죠? 연결해서 в четверг 바로 얘기해 주셔야 되고 금요일에 в пятницу, в пятницу. 이것도 금요일도 пятница. 여성형이었기 때문에 아가 우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뭐 강세가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고 원래 그대로입니다. пятница, в пятницу. 그죠? 그다음에 토요일에 в субботу, в субботу. 그죠? 이것도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우로 바뀌었어요. 자, 일요일에 в воскресенье. воскресенье. 이제 중성이죠. 예로 끝났으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끝에 뭐가 딱히 붙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воскресенье. 근데 이제 v 이렇게 겹치니까 그냥 조금 길게 한다 생각하면 돼요. воскресенье. воскресенье. 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요일에라는 표현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억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몇 년에 무슨 격이라고요? 전치격. 그죠? 그리고 몇 월에 역시나 전치격. 그 다음에 며칠에 생격. 무슨 요일에 대격.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심화 과정. 와, 정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어렵게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번 часть 드리겠죠. 일, 월, 년을 모두 적용해서 한번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이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날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몇 년에, 몇 월에, 며칠에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으로만 얘기를 하지 않죠. 보통은 몇 월 며칠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두 가지 아니면 연월 일을 모두 섞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격이 살짝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앞에 얘기했던 거를 기본적으로 다 숙지를 해 주시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또 새로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또 이런 게 또 러시아어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멘탈이 부서지더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래도 끝까지 잘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해봐요. 자,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날짜를 얘기할 때 한국에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러시아에서는 이제 거꾸로 얘기합니다. 일, 월, 년 순서로 읽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 컴퓨터 화면에도 이게 보이다시피 30일, 10, 2021. 그러니까 10월 31일인데 그죠? 일이 먼저 나왔죠. 31일, 10월 2021년.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 점 특별히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자, 1번 일단 처음부터 가보죠. 몇 월에. 이건 아까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도 돼요. 전치격이 적용이 됩니다. 몇 월에 이 한 가지만 얘기할 때는. 그죠? в августе 8월에. 그죠?
그 몇 월에라는 이 한 가지만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 몇 년 몇 월에라고 했을 때는 살짝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몇 년에라는 이 한 가지 표현만 있을 때는 월과 같이 전치격을 사용해 주지만, 이 월과 년이 함께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일단 순서는 거꾸로 갑니다. 월부터 얘기하고 년으로 가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 이 처음 월을 전치격으로 얘기를 하되 년이 생격이 된다는 겁니다.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1년 7월에를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럼 7월에를 먼저 전치격으로 얘기를 해요. 위율랴. 그 다음에 그 년을 이제 생격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2021 года. 그죠? 끝에 오고가 오는 거죠. 그리고 고드의 생격이 고다죠. 아가 붙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어로 직역을 해본다면 2021년의 7월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2021년의 7월에 직역을 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의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좀 이제 생격이 적용이 되는 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유의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 특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년, 월, 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생격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게 또 다 리셋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참 멘붕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자, 며칠, 이 날짜가, 이 일자가 등장하는 순간 모두 생격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몇 년, 몇 월에까지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월이 전치격, 년이 생격이었는데 이번엔 년, 월, 일이 다 있으면 자, 말을 하는 거는 일, 월, 년 순으로 거꾸로 가되 모두가 생격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40년 9월 10일을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1, 월, 년 순으로 거꾸로 갔죠? 그런데 전부 생격을 쓰게 됩니다. 지시아따와 신찌브리아. 자, 이게 생격이에요. 신찌아브레의 생격, 신찌브리아. 1940 года. 사라카보이가 이제 40번째라는 서수입니다. 40번째. 사라카보이. 그래서 사라카보와 이렇게 오고로 바뀌었죠? 생격. 그래서 이 부분, 이 3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일, 월, 년. 근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년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몇 월 며칠에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생격이 됩니다. 왜? 1이 등장하는 순간 모두 생격이잖아요. 몇 월 며칠에 1 나왔죠? 그럼 이 월도 생격이 되는 겁니다. 자, 7월 28일. 28 이율랴. 이율의 생격이 율랴예요. 율랴. 끝에가 소프트 사인이 야로 변하죠. 그래서 전부 생격이 되었습니다. 28 이율랴. 몇 월 며칠에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밖에 없어. 며칠에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뭐겠어요? 당연히 생격이죠. 왜? 일이 등장하는 순간 생격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 하나밖에 없어도 어쨌든 생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근데 이렇게 며칠에라는 표현만 따로 쓸 때도 있어요. 그죠? 뭐 13일에 나는 뭐 여행을 갈 거야. 그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에라고 단독으로 쓸 때도 어쨌든 생격을 적용합니다. 드리나았었다봐.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드리나았었다봐 취슬라. 취슬로가 이제 날짜를 얘기할 때 며칠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취슬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격어를 적용을 해서 드리나았었다봐 취슬라라고 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복잡해요. 근데 계속해서 차분하게 이제 차근차근 다시 한번 또 살펴보시다 보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짜 마지막 파트. 예문으로 한번 응용을 해봅시다. 네. 자, 예문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네, 첫 번째 예문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올해는 몇 월 며칠에 부활절이 있나요? Какого числа будет Пасха в этом году? 그죠? 자, 파스카가 부활절이고요. 올해는 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죠? 전치격을 사용하겠죠. в этом году.
근데 며칠에 이럴 때는 какого числа 라는 표현을 씁니다. 며칠에라는 표현을요.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하냐. 올해는 부활절이 5월 2일에 있습니다. В этом году Пасха будет 2 мая. 자, 무슨 격을 사용했나요? 전부 생격이 되었습니다. 왜? 일이 들어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 마야. 이 5월이라는 표현도 생격으로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당신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Когда вы родились? 이랬을 때, 자, 대답을 저는 1995년 10월 3일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자, 어떻게 하나요? Я родился 3 октября 1995 год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격을 무슨 격을 사용했나요? 전부 생격이에요. 전부 생격. 왜? 여기도 1이 들어갔잖아요. 1. 그러면 3 октября 자, 생격 됐죠? 월이 95와 생격이죠? 고다 생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2019년 9월에 안토는 대학교에 입학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В сентябре 2019 года Антон поступил в университет.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살짝 다르죠? 전부 생격인가요? 아니죠. 왜?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고 년이랑 월밖에 없어요. 그럼 뭐라고 했죠? 월은 전치격, 년은 생격이 됩니다. 그래서 в сентябре 전치격, 19 года. 자, 여기가 생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톤 파스토필 이게 입학했다는 거죠. 우니버시티에트 대격이죠. 어디로? 꾸다 우니버시티에트 대학교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3월 8일에 여성의 날을 기념한다. 그죠? 어떻게 얘기하나요? Мы отмечаем Международный женский день 8 март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1이 들어갔나요? 1. 들어갔죠. 8일, 일자 있죠? 그러면 무조건 생격입니다. 전부 다. 8 마르타. 마르트의 생격이 아가 붙어서 마르타가 된 거죠. 네. 아트미차찌가 이제 뭐 기념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3월 8일에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별표를 쳤죠.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오늘은 10월 31일이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Сегодня 31 октября. 제가 아까 읽을 때 первого 라고 생격을 적용했었나요? 아니죠. первая. 기본 명칭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중성 서수로. 왜 그럴까요? 일자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31일에 무엇을 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10월 31일이다. 그럴 때는 이게 생격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기본 명칭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Сегодня 31 октября. 그런데 대신에 이 월에서 생격이 적용이 되었죠. 왜? 직역을 하자면 오늘은 10월의 31번째 날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월의이기 때문에 여기가 생격이 되었고 이 며칠, 이 명칭 자체는 기본형으로 써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도 똑같아요. 내 생일은 4월 7일이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애자라는 애라는 글자가 안 들어갔죠. 4월 7일에 뭐 내 생일을 기념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생일은 4월 7일이다 이렇게만 딱 단순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Мой день рождения 7 апреля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7가 아니고 7. 그렇죠? 기본 명칭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유의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별표를 쳐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강세를 한번 비교해서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잠깐. 이제 강세를 계속 강조를 드린다고. 왜냐면 여기에 유의하지 않으면 자꾸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리고 약간 그 억양이 이상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보세요. 자, "너 수요일에 콘서트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러시아어로 질문을 할 때는요. 한 곳에다만 포인트를 둬서 그 부분만 딱 올리고 나머지는 다 내리 깔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통 끝으로 올리잖아요. "너 수요일에 콘서트 갈 거야?" 이렇게 약간 살짝 "갈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질문을 할 때는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찍고 나머지는 내리 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예요? 콘서트가 포인트인가요? 아니죠. 무 무슨 요일에 갈 거냐는 거죠. "수요일에 콘서트 갈 거야 너?" 그러니까 수요일이 포인트거든요. 그럼 여기를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그 강세가 있는 부분만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강세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몰라 만약에. 헷갈려. 그러면 억양 자체가 이상해진다는 거죠. 자, 어 원래대로 읽어보면 "Ты пойдёшь на концерт в среду" 이렇게 되거든요. в среду. 그래서 여기 중간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в среду ты пойдёшь на концерт" 그 부분만 올려준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강세를 헷갈려 가지고 뭐 '우에 붙어 있었나?'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그럼 나 "Ты пойдёшь на концерт в среду" 이러면은 러시아인들이 듣기에 완전 좀 약간 이상한 그런 억양이 된다는 거죠. 약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장 얘기할 때 살짝 억양 이상할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딱히 이해하는 데에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그쵸?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그다음도 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이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강세가 어딨나요? 여기서는 끝에 있죠. 수요일이라는 표현에서는 스레다 뒤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질문을 할 때도 여기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Сегодня какой день? среда? сред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헷갈렸어. 그래서 그 예에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강세가. 그러면 "какой день? среда?" 이랬으면 완전 이상하다는 거죠. 듣기에. 현지인들이 듣기에. 그래서 "Сегодня среда?"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Сегодня среда?" 여기에서는 "Ты пойдёшь в среду на концерт?" 그래서 강세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할 때 이 억양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유의를 안 하시면. 그래서 특별히 조심을 하시라고 제가 재차 강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강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날짜에 관련된 표현을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횡설수설 조금 두서없이 말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다 이제 한 분 한 분 도움이 된다고 말해 주시고 시청 많이 해 주시고 또 구독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서 댓글 보면서 힘을 내고 있어요. 락다운으로 이제 모스크바 락다운으로 많이 지쳐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 덕분에 힘이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До свидания. 안녕히 계세요.